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쓴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초록이 짙어지는 6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동화여행 동화로 물들다 진행을 맡은 김진아입니다. 본 방송은 동화를 소개하고 동화에서 길어올린 문장들을 통해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이의 시절이 있는데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을 읽다가 만나게 되는 문장들을 통해 마음속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곤 하죠.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나들을 만나게 됩니다. 김진아의 동화여행, 동화로 물들다는 이제 그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루리 작가의 긴 밤입니다. 이 책은 지구상의 마지막 하나가 된 흰 바위 코뿔소 노든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수없는 긴 밤을 함께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긴 밤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의 엄숙함을 담아냈다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송수연 아동문학 평론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은 나로 살아간다는 것의 고통과 두려움, 환희를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 보여준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향해 있던 모든 이의 긴 밤을 그 눈물과 고통과 연대와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제 어린 펭귄은 자기 몫의 두려움을 끌어안고 검푸른 바다로 뛰어들 것이다. 홀로 수많은 긴 밤을 견뎌낼 것이며 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책을 읽으며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긴 밤 덕분일까? 나는 아직 나만의 바다로 가는 중일까? 이미 바다에 와 있는 것일까? 등의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품 속 할머니 코끼리는 생각만 하지 말고 길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내 눈을 보면 알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가.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고민하고 주저하며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중함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론 움직이는 발걸음이 수많은 고민을 해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누군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더 넓은 세상으로 가라고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이야기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인물은 코뿔소 노든과 펭귄인데요.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펭귄에게 노든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 너를 좋아하게 되면 네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너를 관찰하겠지. 하지만 점점 너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를 눈여겨보게 되고 네가 걸을 때에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도 귀 기울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너야. 이름이 없어도 네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너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코뿔소 노든의 말에 펭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은 사랑받는 행복한 펭귄이었음을 기억해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에는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는데요. 고등학교 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만났습니다. 시의 구절 중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만났을 당시 친구 문제와 이성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관계에 대한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애칭이나 별명으로 불린다면 이미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한 관계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꿈을 찾는 과정을 응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든이 펭귄에게 자신의 바다를 찾으러 떠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작품 중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지평선이 보여? 초록색으로 일렁거리는 여기는 내 바다야. 그러면 나도 여기에 있을게요. 아니야. 너는 네 바다를 찾으러 가야지. 치쿠가 얘기한 파랑색 지평선을 찾아서. 내가 무슨 수로 혼자 바다를 찾아가요? 그리고 치쿠는 나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에 있을래요. 너는 펭귄이잖아. 펭귄은 바다를 찾아가야 돼. 치쿠는 펭귄의 알을 처음 품어주었던 노든의 펭귄 친구예요. 코뿔소 노든은 알을 바다로 데려다 주겠다고 죽어가는 치쿠와의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서로를 보듬고 수많은 긴긴 밤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코뿔소 노든과 긴긴 밤을 지나온 펭귄은 말합니다.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모험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긴 밤을 견뎌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긴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여러분은 수많은 긴긴 밤을 함께 해온 친구가 있나요? 꼭 친구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게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긴긴 밤을 함께 할 존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생각이 드네요. 반짝이는 별을 찾는데 응원해주고 바라봐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런 존재가 없어서 쓸쓸한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어때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노든이 펭귄에게 자신만의 바다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준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함께 살펴본 루리 작가의 긴긴 밤 어떠셨나요? 저는 긴긴 밤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바로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에요. 두 작품 모두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라는 점에서 비슷해요. 하지만 마당을 나온 암탉은 자아를 찾아가는 존재 자체에 중점을 둔 반면 긴긴 밤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긴긴 밤 작품에서 루리 작가는 이야기만 쓴 것이 아니라 그림까지 그렸는데요. 원래 미술 이론을 공부해서일까요? 작품의 그림들이 아름다워서
이야기를 훨씬 풍성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이 사파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야기를 심화시켜주고 보완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동화와 그림책의 중간 장르가 아닐지 생각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설 판형으로 나왔다가 그림책 크기의 좀 더 큰 판형, 양장본으로 재출간되기도 했답니다. 혹시 하나만 소장할 생각이라면 좀 더 큰 판형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긴긴 밤의 짝꿍책으로 소개했던 마당을 나온 암탉은 그림이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는데요. 2020년에 출간 20주년 특별판으로 윤예지 작가가 그림을 그려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먼저 접하신 분이라면 특별판의 그림과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동화여행 동화로 물들다 첫 시간에는 루리 작가의 긴긴 밤을 살펴보고 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덕분일지, 건강한 관계란 무엇일지, 바다를 찾으러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동화여행 동화로 물들다의 김진아였습니다. 다음 방송 때도 동화를 소개하고 동화에서 길어올린 문장들을 통해 또 다른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넌 책 볼 때가 가장 빛나.